이제 세 번째 주제는 안철수 대표입니다. 안철수 후보인데 사실은 지난주에 그 단일화 제안을 했다가 이번 주 말에 단일화 철회를 했죠. 또 혼자 제안을 했다 혼자 철회를 했는데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이별하고. 그건 국민의힘이 더 강한 것 같던데요. 시스타의 나 혼자라는. 국민의힘이 허물한 것 같던데 이번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아이템은 안철수 후보가 어저께 대선 후보 토론에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한번 먼저 볼까요? 어떤 대목에서 했는지?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대목인가요? 슬로우 모션. 지금 되게- 슬로우 모션이구나. 아니 무음 처리한 거예요? 저는 디지털 무음이 아니라 이제 답변을 듣고. 네. 그러니까 별다른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뭐 그런 거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닌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안철수 후보가 다른 멘트 없이 그냥 고개만 흔든 거예요, 저렇게? 네네, 눈 감으면서. 그게 시간이 다 됐죠? 근데 저런 시간이 다 표정을 됐구나.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도 2017년 대선 토론 때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을 소환하고 있죠. 그 영상도 있나요? 그런데 이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거 표현하고 싶었던 비언어적 제스처인데 이게 과연 안철수 후보 이미지에 도움이 되나요? 저 표정이나 저런 장면이.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김재원 최고위원 여기 모시고 방송한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대방 답변할 때 짓는 표정이나 이런 거 상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열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 측이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저 표정이나 제스처를 보면 막 화가 나거나 열받지가 않아요. 그냥 저분 왜 저러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 효과적인 어떤 수법이나 뭐 도발 제스처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저렇게 눈 감고 절레절레 하는 것조차 좀 어색해 보여요. 글쎄요. 이게 약속된 어떤 뭔가 준비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고 막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막 그런 느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오늘은 한 번은 좀 그래요, 꼭 아무튼. 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한다라고 작심을 하고 나온 걸까요? 근데 저게 좀 제가 보기에도 부자연스러운 게 정부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네. 답을 한 건데 네. 저게 그렇게 답답한 답인가요? 저는 그 질문하고 답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판단이 잘 안 서는 내용이어서 좀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그거를 저렇게 답답하다라는 바디랭귀지를 한 거 아니에요? 너 진짜 모르는구나.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 바디랭귀지가 사용된 그 맥락이 좀 잘 안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절레절레로 인해서 2017년에 안철수 후보가 아까 뭐 장예찬 평론가가 그 TV 토론을 통해서 폭망한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선 토론을 소환하는 그런 효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좀 당장 짤이 그때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절레절레 이게 고개를 흔드는 그 짤이 지금 같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또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내가 갑철수입니까? 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또 홍준표 후보한테 나는 뭐 당신 쳐다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이런 장면들이 지금 한꺼번에 소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저는 뭐 굉장히 실점이 많은 그런 대응이 아니었나. 저는 비교자를 돌리는 사람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려고 돌리는 거라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어제 왜 빵 터졌냐면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은 모르겠는데 바깥에서는 되게 재밌었다는 반응이 많아요. 왜냐하면 5년 전에는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자기적이고 짜고 나왔다는 티가 났어요. 고개를 돌리는 전략이. 근데 어제는 평소에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도 그럴 것 네, 같아요. 그거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달라요. 좀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네네. 어제 제가 느낀 건 이제 교수가 학부생 테스트하는 교수 좀 불친절해. 네. 숙제 해왔어? 제가 숙제를 해왔는데
근데 이거 왜 아닌 거 학생이 이거 덜 윤석열이야? 했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말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뭐 OG, AI 이러면서 이제 아는 개념어들을 막 이렇게 주워오는 건데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안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감이 있거나 혹은 비호감 있는 국민들이나 조 분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프레임을 갖고 왔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유리한 싸움에 계속 휘말리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이걸 떠나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도발하고 화를 내게 할 목적으로 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제3의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이미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토론 강의를 가면 무조건 상대방을 현란한 말솜씨로 막 압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미지가 호감으로 남을까라는 고민을 하라고 많이들 조언을 해주거든요. 제가 뭐 국회의원 대상으로도 강의하고 할 때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 절레절레 표정과 제스처는 안 후보 입장에서는 확실히 마이너스였다라는 건 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인 것 같고, 저는 부정합니다. 구글에서 어제 토론 네. 이후에 대선 후보 관련 급상승 검색어를 한번 구글 트렌드로 서치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1등 이재명 기축통화, 2등 기축통화, 3등 기축통화국, 4번 이재명 기축통화국, 5번 정경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검색어는 기축통화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떴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토론 이후에 급상승 검색어가 1위 정운현 윤석열. 그러니까 그만큼 이낙연 후보 최측근이 넘어온 게 상당히 큰 이펙트였던 것 같고, 2위가 이재명 게이트, 3위가 송백경, 원타임 송백경 씨가 지지 선언했죠. 4위가 박경추, 5위가 살찐 고양이법. 심상정 후보 관련해서는 1위 김만배, 2위 박경추, 3위 심상정 혈액형, 4위 살찐 고양이법, 5위 심상정 양력. 그리고 안철수 후보 1위 안철수 절레절레, 2위 안철수 절레절레, 3위 박경추, 4위 안철수 무릎팍도사, 5위 살찐 고양이법으로요. 지금 토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 관련된 검색량이 급상승했고, 안철수 후보는 절레절레가 1등과 2등을 차지하면서 급상승했다는 게 구글 트렌드 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네. 뭐 알아서 판단하시라고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절레절레가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요것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보인 그 태도 또는 뭐 그런 기조 흐름을 보면은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했었잖아요.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공격적이라기보다 원래 캐릭터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잔잔한 편이니까 그런 걸 하면 두드러져 보이죠. 네. 그런가요? 그게 공격적이면 윤석열 후보 막 팔 들고 이런 거 더 공격적이죠. 아니요, 이게 사람에 이게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런 뭐 톤앤매너보다 톤앤매너도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질문의 내용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공정위의 그 중소기업,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다루는 데가 공정위 어느 팀인지 어느 부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한테 말이죠. 그 공정위에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부처에서 이걸 다룹니까? 이걸 넘어서 공정위의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뭘 좀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 그 답변하는 걸 제가 보면서 좀 답답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짓궂은 질문 또는 의도성 있는 질문을 할 때는 잘 받아쳤어요. 네. 응? 뭐 답이나 하시죠. 뭐 이러면서 잘 받아쳤는데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어저께 윤석열 후보가 내가 그 검찰총장 그만둔 지 오래돼서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예우를 좀 갖춘 것 아닌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게 반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좀 답답해 보였어요. 저 질문은 의도적인 의도가 깔린 질문인데 뭐 적절치 않은 질문이다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물어볼 때 답변을 못 해도 되는 게 있고 좀 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는 공정거래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지난 토론회 때인가 안철수 후보가 출생률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 거는 좀 몰라도 돼요. 근데 또 윤석열 후보가 근사하게 맞히긴 합니다 또. 예, 근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 몰라도 되고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렇게 이재명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가 이재명에게 테스트를 어제 했어요. 이재명이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겠고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예, 이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스킬이 딸리는 부분이 있다. 답을 못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 같은 경우는 근데 안철수 후보 의도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 제한 때문에 끊겨버려서 왜 그걸 물었는지. 근데 윤석열 후보 본인 입으로도 검찰 그만둔 지 오래돼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특수통입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얼추 알아요. 양쪽 간에 겹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예,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모르는 것이 비교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토론에서 쭉 보면 어제 좀 도드라진 부분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때려서 보수표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아니죠. 심상정 이거 후보는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조금 더 날카롭게 공략해서 진보표를 가져오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언론 기사에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민스트라면서 다르게 분석하더라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근데 안철수 후보의 윤석열 후보 때리기가 과연 효과적으로 보수 진영 내에서 작동할 것인가? 오늘 부산 유세 현장 스케치만 봐도 부산에서 시민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왜 윤석열 공격하냐 이렇게 외쳤다는 보도들이 또 막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정권 교체라는 굉장히 강력한 열망이 뭉쳐있는 이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오는데 성공하긴 대단히 힘들 것이다. 오히려 정권 교체 원하는 층은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차마 못 찍을 것 같은 진보층이나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안철수 후보로 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정의당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때렸을 때 저는 또 일부 진보층은 이재명 후보에서 이탈해서 심상정 후보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사자구도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양 사이드에서 되게 안 좋은 구도로 토론 내부에서도 좀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그런 공격이나 좀 예전보다 거칠어진 어떤 접근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 없이 이 야권 내 정권 교체 진영 내 1등 후보로서 그냥 허허하면서 그냥 안철수 후보의 그런 공격을 조금 맞아주고 그냥 감싸주는 방향으로만 가도 별로 잃을 게 없는 구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 쪽은 여유 있게 얘기를 하면 될 걸 좀 격양돼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하신 얘기는 사실 제가 칼럼으로도 오늘 발표된 칼럼으로도 다 썼던 얘기인데 자 그럼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잘 지내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 지내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잘 지내면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층 표만 필요한가요? 아니겠죠. 그리고 정권 교체의 행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권 교체를 안철수 때문에 못했다. 이 평가가 두려울 텐데 그걸 막으려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어차피 윤석열 후보를 안 찍을 사람 쪽으로 가야 됩니다. 표밭을 확산을 하려면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싸우는 게 낫죠. 윤석열 후보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 보수층하고는 거리가 먼 유권자들이 봤을 때 안철수는 윤석열이랑 한 통속이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싸우는 게 낫다. 그 민스트라다무스는 뭐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따로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만 잘하면 왜냐하면 그걸 놓고 안철수란 존재를 놓고 안철수가 어느 쪽 표를 더 잠식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뺏기는 건 맞고 그리고 저쪽 표는 뺏도록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같은 맥락의 얘기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했다가 이제 철회를 했잖아요. 철회를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진짜 물 건너 갔나?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제안한 내용을 후보가 바로 받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받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간다. 제안한 내용을 그러면 제안한 네. 내용이라는 것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 요거? 하고 뭐 두 개였죠. 뭐 공동 비전인가? 예, 근데 뭐 네네. 그 합의를 하고 뭔가 네네. 비전에 대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한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전격적으로 물밑 협상 이런 걸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냥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하다. 근데 윤석열 후보도 생각 중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저는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예전부터. 네. 예, 그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네. 캠프 내 분위기는 어때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단일화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후보님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저녁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제 본부장 회의, 그러니까 네. 선대본 본부장들만 모이는 소수의 회의에서도 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언급하지 아. 않고 있고요. 아.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하면 당연히 좋지만 단일화하지 않아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자력으로 정권 교체 해내겠다, 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게 선대본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그 선대본은 뭐 단일화 상관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뭐 노력하겠다. 할 일을 한다. 네. 뭐라는 거고 그 단일화 관련된 거는 후보한테 맡긴다. 뭐 네, 이런 그리고 이 얘기인 단일화가 감동이 있는 단일화, 정권 교체 시너지를 내는 단일화가 되려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아싸라게 진행이 돼야 돼요. 거죠?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쭉 협상을 해왔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분이 이 소위 말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이과적 특성이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싸란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선 이제 사전투표 뭐 2주 남겨둔 이 상황에서 이 조항은 이렇고 이건 저렇고 나중에 이거는 누가 가져가고 이런 식의 어떤 지리한 협상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국민들 눈에 있어서는 피로할 수 있고 또 이미 다 이긴 것 마냥 자리 싸움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할 거면 물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율을 끝내고 정말 아싸라게 짜잔 해야지 그게 아닌 형태의 뭐 실무진 협상 바텀업 방식의 뭐 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단일화는 안 하느님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시간적으로도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뒷말을 퍼뜨리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물밑 협상을 해서 초안이 나왔다 했는데 어제 임명진 목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하고 무관하게 진행된 거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송일종 의원이나 등등 만나서 얘기했던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뭐 초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과장이거니와 예, 뭐 그런 그냥 대화를 한 것이지 그게 정식 협상도 아니었었던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물밑 협상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뭐 다 된 거였는데 왜 갑자기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안 하기로 아무튼, 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단일화 뭐 국면을 떠나서 네.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 정말 사는 것도 답답하고 지치고 생각할 거 많고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코로나 국면에 정치라도 좀 아싸라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아싸라게. 예.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가? 이기고 싶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철수와의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도 안자랄이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트라 다음은 다음은